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라고 그러죠. 여기서 통화정책 방향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 이게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예상보다 좀 빨리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원자재 가격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과연 미국 경제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최근에 미국 주가 거품이 붕괴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8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는데요. 이 위기 원인이 어디에 있겠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려 소비를 했었고요. 기업도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림에 파란 선이 민간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특히 가계가 돈을 빌려 너무 많은 소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고요. 이제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니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죠. 그래서 우선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가 정말 많은 지출을 했었죠. 그림에서 빨간 선이 미 GDP에서 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2008년에 GDP 대비 한 6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100%가 넘었습니다. 이만큼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화정책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었죠. 연방기금금리, 우리식으로 따지면 기준금리인데요. 이게 5.25%였습니다. 거의 0%까지 내렸죠. 이거마저도 큰 효과가 없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돈을 풀었습니다. 그림에 QE라고 나왔는데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냥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가지고 국채나 모기지 채권을 샀던 것이죠. 이게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본원 통화가 3조 달러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리고 돈을 많이 푸니까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이죠.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GDP가 감소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도 GDP가 한 7% 늘었고요. 특히 GDP의 약 68%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가 8% 늘어가지고 경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 사정도 크게 개선됐죠.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가 871만 개 감소했었는데요. 그 이후 946만 개 잃어버린 일자리 다 찾고 한 9% 정도 더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 구성 내용을 보면은 아직도 제조업에서는 일자리에 잃어버린 일자리 30%밖에 못 찾고요. 서비스업에서 잃어버린 일자리 찾고 또 80% 더 늘었습니다. 서비스업에서 고용 창출을 해준 것이죠. 실업률도 10%에서 지난달 보니까 6.1%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든 소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고용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출구 전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가 가장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비가 왜 증가했느냐? 물론 고용도 증가해가지고 소비 증가 요인이 됐죠. 그런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730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200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46조 원에서 67조 달러까지 크게 증가했죠. 이게 소비 증가에 크게 기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미국 소비가 계속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의문사항입니다. 왼쪽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소비자 모습입니다. 파티 끝내고 고민하는 모습이죠. 왜 미국 가게들이 저렇게 고민하겠습니까? 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신경제가 있었습니다. 소위 IT 혁신으로 생산성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죠. 이런 걸 미국 사람들이 신경제 혹은 골디락스 이코노미라고 그랬었는데요. 이 신경제를 믿고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소비를 했었죠. 오른쪽 그림에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나옵니다만 2007년 상반기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자기가 번 돈 또 빌려가지고 이렇게 소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성장했는데요. 근데 파티를 끝내고 나서 이 돈을 어떻게 갚을까 지금 고민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2007년 하반기부터 가계 부채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계 부채 가처분 소득 비중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득이 증가했기도 했지만은 가계 부채 규모 자체가 거의 8천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참 미국 경제는 탄력적인 경제죠. 이런 걸 보면은 미국 경제가 과거처럼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과거에는 자기가 번 돈,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소비했는데요. 지금은 번 돈의 일부를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고용이 늘었습니다만 질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고용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 15세 이상 인구가 일하는 비율인데요. 금융위기 전에 66%였어요. 근데 최근에 63%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조만간 금리 인상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소비자 물가하고 그다음에 아웃풋 갭. 뭐 우리 한국에서는 GDP 갭이라고 자주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물가죠. 소비자 물가를 2% 정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가를 보니까 거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일부 전문가들이 물가가 서서히 불안해지니까 미국의 예상보다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경제는 부지런합니다. 지금 그림에 GDP 갭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GDP 갭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 경제의 성장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장 능력에 비해서 실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경제가 성장 능력보다 한 7% 정도 아래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회복되면서 이게 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4.5% 정도 낮게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잠재 성장 능력보다 현재 4.5% 정도 낮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연준이 과연 물가를 중시할 것인가 GDP 갭을 중시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통화정책 방향이 달라질 텐데요. 제가 통계적으로 추정해 보면은 물가보다는 GDP 갭을 금리 결정할 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갭이 아직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아직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통화정책지수라고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앞에 소비자 물가하고 그다음에 GDP 갭의 가중치를 두어가지고 과연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하나 만든 지표인데요. 지금 통화정책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0 밑에 있습니다. 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저는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훨씬 그 밑에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이 통화정책을 어떤 단계를 밟아가지고 펼칠지 이게 큰 관심사인데요. 미국이 그동안 3차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올 850억 달러 이 정도 국채 모기지 채권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작년 말부터 서서히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250억 달러까지 축소를 했는데요. 아마 16일, 17일 FOMC가 열리는데 여기서 100억 달러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다음 10월 달에 나머지 150억 달러를 전부 축소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적완을 통해 푼 돈에 그거는 전부 규모는 축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아마 올 11월부터 내년 상반기라고 볼 수가 있던데요. 그동안 미 연준이 엄청난 채권, 뭐 국채 모기 채권을 샀지 않습니까? 이게 만기가 돌아오면 계속 대투자를 했습니다. 아마 이 기간에 대투자를 축소하거나 혹은 중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 연준이 그동안 사놓은 국채와 모기 증권을 서서히 파는 경우가 다음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고요. 그 다음 단계가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제가 연구해 보면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니고 내년 하반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시장이 혹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는 조금 더 늦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했지 않느냐 이런 논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우선 그 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미국의 기업 매출과 이익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실질 금리가 매우 낮다.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에 르네상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 회복이 되고 계속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주가가 거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크 파버 보통 그 비관론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은 뭐 올 가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주가가 미국 주가가 20 내지 30% 폭락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 같은 분 아주 단기 투자에 능한 분이죠. 최근에 미국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 하락에 베팅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실러 예일 대학 교수죠.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은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 10년 평균치를 가지고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느냐 가소평가됐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요. 최근 거 26배까지 올라가 가지고 과거 미국 주가가 큰 버블이 발생했을 때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는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경기를 대표하는 지표로 제가 산업 생산 그림에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주가하고 보면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약간 가대평가된 국면이 있습니다. 제가 산업 생산을 설명 변수로 주가를 종속 변수로 해기식을 추정하고 과연 주가가 경기에 비해서 얼마나 가대평가됐는가 이걸 본 건데요. 지금 가대평가 정도가 한 20% 정도로 2001년, 2002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의 그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가대평가됐습니다. 흔히들 그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가에 비교하는데요. 여러분이 개 데리고 산책하면 개가 보통 앞질러 가죠. 개가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이 경기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개가 주인 너무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개가 주인 너무 앞질러 가다 보면은 때로는 뒤를 돌아다보고 주인한테 다시 왔다가 혹은 주인 뒤로 갔다가 앞질러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리고 또 개가 지나치게 앞질러 가면 주인이 좀 목줄을 당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든 지금 보면은 미국 주가가 상당히 가대평가된 수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그 회복되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빨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통화정책, 미국이 금리를 0%까지 내리고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돈 푸는 규모를 좀 줄이거나 금리 인상을 하면은 주가가 빠르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단기적인 아니더라도 계속 미국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너무 낙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빨간 線이 미국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투자자들이 낙관적이죠. 그래서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오를 때 미국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또 주식을 많이 샀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런 경우가 2000년, 2001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컨센서스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해라. 그러면 돈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대체로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포트폴리오에 미국 주식 비중이 높다면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다소 줄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미국 경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GDP 갭 마이너스다. 미국 경제가 잠재 수준 이하로 성장하기 때문에 아마 16일, 17일에
금리 인상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를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라는 주가가 경기 주인 너무 앞질러 가고 있다. 머지않아 조정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보다 좋은 정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